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공하시려면 몇 가지 정신 덕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 용기와 끈기. 예. 그 핵심입니다. 용기와 끈기. 네,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CPP. 첫째가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 카리지죠. 용기가 있어. 체면 차리지 말고 이게 나 창피해 죽겠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은 내가 창피한지 안 창피한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속으로 삭히시고, 저놈이 내가 다단계한다고 무시하나? 무시 안 해요. 절대로 무시 안 합니다. 그럼 존경하나? 존경은 더 안 해. 그럼 뭐 하나요? 아무 관심 없어. 저놈이 다단계를 하건 10단계를 하건 아무 관심 없어. 그러니까 저놈이 나를 무시하겠거니 절대로 무시 안 해요. 용기 있게 접근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계시는데, 미는 누가 얻어요? 용기 있는 자가 얻어요. 용기 있는 자가 또 뭡니다. 용기 있는 자가.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끈기 전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는데 끈기만 있으면요, 평생 10만 원도 못 벌어. 패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정이 아무리 있어도 냄비에 라면 끓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끈기입니다. 페이션스 또는 퍼시스턴스. 요 얘기는 오바마 대통령이 하더라고. 그 생태학자고 로키 산맥에서 생태 체험을 하는데, 생태학자가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계속해. 그래서 그걸 보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행복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말이지, 생태학자가 로키 산맥으로 데려가서 둘이 거기 생활하면서 생태 그리고 전 지구 문제에 대해서 둘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생태학자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그 답변이 즉각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대통령께서는 인간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근데 즉각 대답을 하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전쟁터를 돌아다녔고, 인권 변호사거든요.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인권 변호를 했어요.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변호를 했고, 시카고에서 했거든요. 인간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돌아다녔고 가난한 사람들 변호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끈기더라. 퍼시스턴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전쟁터에서도 성공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도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좌절할 때가 많은데 그때 끈기를 가지고 버텨내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친다. 오바마가 그래요. 오바마가. 자, 요것만 하시면 이제 성공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강의 끝. 그렇게 되죠. 용기, 카리지. CPP. 무조건 끈기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 식지 않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패션. 그리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냄비에 물 끓듯이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안 될 거거든. 끈기, persistence 또는 patience. 요것만 가지시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비겁한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야. 용기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 그러면 용기는 자본이다. 자본이에요. 이거 부모가 준 자본입니까? 아니에요. 무형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열정이 있는 분이 성공하기 쉬워요? 게을러 터진 사람이? 그 게을러 터진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나? 뭐 방콕에 가 있는 분들 성공 못해요. 그렇다면 열정 자체도 자본이에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 치고 성공하는 분들 치고 열정이 없었던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끈기. 시작했다 하면 끝을 내버리는 사람, 이런 분들이 성공해요. 중간에 기브업, 포기하는 사람들은 성공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끈기라는 것도 일종의 자본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본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용기는 도전 정신이거든요. 챌린지 하는 도전 정신이고, 열정이 있어야 돼. 이건 그 일에 몰입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몰입. 할까 말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끈기. 기왕에 시작했으면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애터미 사업, 또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공 요건입니다. 자, 요런 걸 용기, 열정, 끈기, 요런 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게 어떻게?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는 무슨 수학책 문제 풀고 있고 영어책 외우고 있고, 그 역시 공부인데 공부의 일부입니다. 공부의 3분의 1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공부라는 개념은 성리학, 우리 조선왕조 500년 성리학 했죠? 성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공부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한말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몸으로 무언가를 해서 뛰어나게 되는 걸 공부라 그래.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몸을 어떻게 봤냐 하면은 몸은 머리도 몸이고, 몸이잖아요. 머리도 몸이고, 그 다음에 마음도 몸이고, 그 다음에 육체도 몸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먼저 뭘 해야 된다? 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을 어디에 뒀냐 하면 마음 공부에 뒀어요. 마음 공부. 머리 공부는 이걸 미국 사람들은 쿨 헤드라고 합니다. 냉철한 이성, 차가운 머리, 논리적인 판단 능력, 이걸 헤드, 머리라고 해요. 머리, 3H 중에 헤드입니다. 헤드. 그런데 사기꾼 치고 머리 나쁜 놈이 또 한 놈도 없어. 그렇죠? 사기꾼, 난 그 TV 뉴스에 나오는 어떻게 사기쳤다는 내용을, 그 뉴스 자체를 이해를 못해. 어떻게 저걸 사기쳤다는 건고, 그렇게 머리가 좋아. 그런데 그 친구들은 머리 공부는 돼 있는데 뭐가 안 돼 있어요? 마음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상들은 몸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뭔가를 해야 돼. 이게 busy hand, 부지런한 손발, busy handed feet. 애터미 사업 안 된다고 불평하는 센터에 가보면요, 뭐하고 앉았냐면 원탁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펴놓고 커피를 아주 우아하게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다 죽일 놈, 이렇게 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갔다가 또 이제 몇 놈 더 죽이고 나서 퇴근해. 그러면 뭐야 이게? 몸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가운데 하트하고 비지 핸드예요. 머리로 하는 것은 그건 수동적인 거예요. 그냥 가르쳐 주면 돼. 그런데 그걸 마음으로 익히고 몸으로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배우고 바빠서 못 타고 대학 때 타도 타요. 몸이 익힌 것은 안 잊어버려.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때 아무리 머리로 자전거 타는 법을 익혀놔도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절대로 못 타요. 우리 친구 중에 그런 놈이 있어. 덩치가 팔대 장성만한 놈이 자전거를 사더니 말이지 짊어지고 가고 있어. 아이, 그래서 야 이놈아 그걸 타고 가지, 못하면 끌고라도 가지 그랬더니 자전거를 못하면요 끌고 가지도 못합니다. 끌어보세요. 자전거 못하시는 분 자전거를 끌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찻길로 계속 가. 찻길로. 어떻게? 나는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탈 줄 알아야 자전거를 끌 수 있어요. 몸이 익힌 것은요 안 잊어버려.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60대 때 타도 자전거 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머리로 타는 법을 머리로 익히는 데는 3분이면 좋게. 자전거 제가 가르쳐 드리죠.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열심히 돌린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좌우로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고 우로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을 왼쪽으로 튼다. 그 배우는데 3분도 안 걸려. 근데 실제로 그 학습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죠? 그래서 그 습이 어려워요. 그래서 세 가지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뭘로 봤냐 하면은 수신이라고 봤습니다. 수신. 수신이 뭐예요? 네. 자기 몸을 닦는 것, 자기 몸을 수련하는 것, 이렇게 봤어요. 수신. 그러면 몸이 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조상들은 몸을 머리와 마음, 가슴과 육체로 이루어진 것이 몸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수신은 무슨 태권도만 하는 게 수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양궁 선수들 쏘는데 요 화살 연습, 그거 이제 몸 공부란 말이에요. 그것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금메달을 못 딴답니다. 뭘 해요? 마음 공부. 그러니까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를 계속하죠. 계속해. 담력 훈련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공수훈련도 받고, 또 보니까 군대 가서 총 쏘는 데도 활 쏘더라고. 우리 그라운드가 아니니까 계속 야유를 퍼붓는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돼? 마인드로 이겨내야 돼. 그런 훈련을 계속한다. 마음 공부가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화살 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자, 수신이 공부야. 수신. 내 마음, 내 몸, 머리로는 뭔가 논리적인 것을 알고, 마음으로는 따뜻한 마음, 배려, 정직, 끈기, 인내,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온단 말이에요.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패션, 퍼시스턴스, 페이션스 하는 게 전부 마음이란 말이에요. 용기, 이것도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면 요 수신인데, 요 수신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닦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 내용은 어디가 있냐면 대학에가 있어요. 대학에 요걸 하는데, 대학에서 이 대학의 지도, 그러니까 대학의 도를 완성하는데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수신이 돼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는 가정을 가지런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수신이 안 되놓으면 맨날 술 먹고 와서 잔소리한다. 이게 가정이 가지런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를 한 다음에는 뭐 해? 제가도 안 된 놈이 치국하겠다고 나서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치국한다. 치국. 그런 다음에 뭐? 평천한다.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신이 출발점이에요. 내가 수련이 돼 있어야. 근데 수신은 머리, 마음, 그리고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머리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듣는데 몸 공부만 됐다. 이게 뭐예요? 이게 조폭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그 다음에 마음도 안 되는데 머리 공부만 됐다. 이게 애터미에서 하지 말라는 짓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야.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 애터미는 근본적으로 B2C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투 컨슈머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이 컨슈머, 소비자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업계나 했다는 사람이 썩 들어와가지고는 지가 비즈니스를 해. B2B.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물건을 왕창 떼다가 지가 사장이 돼가지고 수당 받고 그 다음에 센터피 받고 그러고 나서 물방인지 얻다가 15% 할인해서 팔아. 그럼 어때요? 이 머리가 컴퓨터처럼 돌아가지고 그러면 1억 이익 딱 나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지 말라 그러면 왜 비즈니스를 못하게 하느냐? 그 사람은 그러니까 B2B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은 대한민국 국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누가 통수해요? 대통령이 통수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명을 받아서 국방부 장관이 지휘관으로 통수를 해요. 그러면 각군 참모총장, 합참의장이 있고 각군 참모총장이 통수를 해요. 그런데 B2B를 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군대를 하나 따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참모총장이 말을 안 들어. 내가 왜 군대를 유지하는데 당신이 뭐냐?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전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요, 애텀이라는 거대한 배가 지금 태평양을 항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배에 근무하는 모든 승무원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그렇죠?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기관장, 갑판장 다 움직여야 되는데 지가 따로 지휘계통을 또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선장 말 듣지 마라. 이래놓고 지가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이 다시 말하면 크게는 우리 동포고 많은 애터미 회원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그거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짓을 해서 할인에 팔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프라이스 메커니즘 가격 체계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면 사업자들이 사업 못 해요. 사업 못 해요. 그건 정관정요라는 책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기 잘 되자고 백성에게 자기를 받들려고 하고 백성을 뜯어먹는 것은 마치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서 삶아 먹는 것과 같다. 배는 부를지 모르나 그 몸은 죽는다. 다시 말하면 애터미에 붙어가지고 자기 주머니만 챙기려고 하면 자기 주머니 챙기면 좋겠는데 저도 망한다 그런 말. 저도 망한다. 이게 애터미가 죽어버리면 자기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나쁜 짓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불평을 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 게 이익이냐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두고 보면 절대로 이익이 아니에요. 반드시 손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끝이 좋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신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첫 단계가 경물입니다. 경물은 어떤 사안 또는 사물을 똑바로 파악하는 걸 경물이라고 해요. 이 격자는 막대기 격자예요. 막대기 물건, 그 말은 이 막대기란 말이 아니고 이 격자가 들어가는 것은 뭔가 똑바르다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에 예를 들면 인격, 그렇죠? 인격은 사람 막대기란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왜 이 격자가 뭔가 사안을 똑바로 이해한다는 뜻이 있을까? 이건 아마 격자에서 나왔을 겁니다. 격자는 우리 한옥이 문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 탁탁탁 이걸 격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하게 나와. 인격, 품격 또는 격언. 격언이 막대기 말, 그런 말 아니죠. 뭔가 교훈이 될 만한 말. 이 격자. 그러니까 뭔가 사안을, 문제를 똑바로 파악해야 된다. 여기 출발해. 경물. 이렇게 파악해서 뭘 하느냐? 지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지식을 얻는다. 지혜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얻는다. 지식을. 애터미가 뭐 하는 데인지를 똑바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머리 공부야.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수신이 안 돼. 그래서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의예요.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 마음이에요. 마음.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성의. 그 다음에 정심. 마음을 바르게 갖는다. 그러니까 경물하고 치지해서 머리 공부를 해서 성의, 정심,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똑바로 해서 이걸 하면 뭐가 된다? 수신이 된다. 이게 수신. 이때부터는 뭘로 옮겨가? 이제 몸으로 옮겨가는 게 몸. 수신이 그러니까 몸 공부가, 머리 공부보다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왜? 요게 안 되면은 요걸 하면 조폭이 된다니까. 도둑놈이 되거나 조폭이 돼요. 머리도 비어있고 가슴도 비어있고 다 비어있는데 이것만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예, 그건 조폭이 돼.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수신이 된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요게 스폰서가 수신이 돼야 그 라인이 조용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수신이 안 되면요 항상 시끄러워. 항상 시끄러워요. 니전이 가입하면 한 줄 해준다고 했잖냐. 그런데 왜 안 해주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항상 시끄러워 이게. 그런 다음에 수신이 되면 내 라인이 조용해지면 어떻게 돼? 치고 국내 시장을 평정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라인이 시끌시끌한데 어떻게 국내 시장을 평정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베트남으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평천화를 할 수 있어요. 자기 라인이 시끌시끌한데 필리핀 가봐야 더 시끄러워. 거기는 더 시끄러워. 요 방법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는 게 대학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생각했느냐.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 설득입니다. 미국의 한 학자가 현대 산업의 1990년대 얘기입니다. 1차, 2차, 3차 산업 말고 산업 분류를 설득 산업을 집어넣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미국의 1990년대 미국의 GDP의 30%가 설득 산업이라는 거예요. 설득 산업. 예를 들면 광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보려고 계속 이야기해요. 설득하려고. 보험 외판원. 각 회사의 홍보. 그 다음에 이 전화 받는 그런 콜센터. 전부 설득. 그런데 산업이 지금 1차 산업과 2차 산업도 점점 서비스화 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2차 산업이 2차 산업으로 머물러 버리면 팔리지가 않아요. 갤럭시 노트 7이 나왔죠. 전 노트 5 가지고 있는데 노트 5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노트 7보다 서비스가 약간 못해. 서비스는 욕망의 포화에 이르지를 않아. 그러면 저도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제 핸드폰이 이게 고물처럼 생각되기 시작해 이제. 왜냐하면 계속 거기서 광고를 해제끼거든. 뭐예요? 너 노트 5 가지고 있지. 바꿔 이 자식아. 바꿔. 그게 뭐예요? 설득이에요. 설득해가지고 설득에 꼴랑 넘어가면 이거 내버리고 그거 산다고. 그러면 애터미 사업의 성공 여부도 무엇에 달려 있어요? 설득에 달려 있어요. 설득. 그러면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죠. 설득. 이게 바로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이 설득을 어떻게 하는가를 밝혔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23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 개념, 이것이
그 뒤로도 아무도 수사학 교수나 수사학 학자나 또는 논리학자들이 이걸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맞다, 그 말이 맞다. 설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요 세 가지가 다 동원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 동원돼야 된다. 첫째, 로고스. 이것은 논리에 맞아야 돼. 논리에 맞아야 돼. 이성적으로 논리적이네, 맞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이네, 맞네. 해모임을 가지고 대만에 갔더니 그것을 배에다 바르면 배탈이 낫는다고 그런 사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 나을 수가 있어요. 일본에 가니까 머리 아플 때 여기다 바르면 머리가 낫는다고 그래. 이건 현대 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그게 말이 안 돼. 이건 논리적 로고스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해모임의 효과가 아니고 플라시보 효과라는 나으리라고 믿는 마음 때문에 낫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지 못하면 설득은 되지 않는다예요. 두 번째가 파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에 호소해야 된다. 감정에. 젖먹이 애가 있는 한테 이 로션을 바르면 당신 엉덩이가 좋아진다가 아니고 아이 엉덩이가 좋아진다 해야 감정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영선 스타가 20대, 30대 애가 진 사람, 50대가 뭘 찾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게 감정에 호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눈탱이가 시퍼렇게 부어있는 아줌마에게 남편에게 해모임을 먹이면 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안 그래도 지금 힘이 좋아가지고 주워 터지고 왔는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파토스예요. 상대방 말을 듣는 사람의 현재 감정이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는 분위기 파악을 잘하라고 말이에요. 분위기 파악을. 세 번째가 에토스인데 이것은 아무리 감정에 호소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그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믿지 않는다. 이건 품성과 인격에서 우러나는 신뢰감을 에토스라고 그래. 여기서 나온 말이 에틱스예요. 윤리예요, 윤리. 그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설득되지 않는다. 그거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설득의 중요도를 로고스, 이게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10%예요. 네, 파토스, 감정을 하는 게 30%.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에토스. 말을 하는 사람을, 말을 듣는 사람이 저분의 말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더운데 이런 데 앉아서 하는 게 에토스를 기르게 한 겁니다. 자, 5년 후, 3년 후에 끈기, CPP, 끈기를 가지고 해서 모두 스타마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